회장님,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28살 신입 가정부 김순애는 특급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경비 2명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고 가방 속 청소도구와 메모가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이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제 외할머니와 어르신들이 집을 잃습니다.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층 복도에서 66살 재벌 여회장 한 명 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손에는 빨간 끈으로 묶인 오래된 도장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계약 한 장이면 회사는 살고 재산은 불어나지만 노인 임대 단지에 사는 300명의 어르신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순애야, 우리 또 이사 가야 하나? 외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순애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신림동 고시원 3층 28살 김순애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불을 개고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냄비에 넣고 젓가락으로 저었어요. 김치 2점을 꺼내 플라스틱 접시에 담았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설거지를 하고 손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수건으로 눌러 닦았어요. 낡은 검정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어요. 외할머니에게서 온 어젯밤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약 먹었다는 한 줄이었어요. 순애는 답장을 쓰려다가 시간을 확인하고 멈췄습니다. 6시 10분. 할머니는 아직 주무실 시간이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대 차량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3호선으로 갈아탔어요. 다시 15분을 더 가서 압구정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와 한적한 주택가 길을 걸었어요. 높은 담장과 넓은 대문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한명숙 회장 저택. 대문 앞에서 순애는 출입증을 꺼내 보여주고 경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열자 대리석 바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천장은 높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어요. 자신의 낡은 구두와 대리석 바닥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넓은 정원과 분수가 보였습니다. 1층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떨이로 선반을 닦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거실 한쪽 진열장 앞에서 순애의 손이 멈췄어요. 유리 선반 위에 빨간 끈으로 묶인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상자 표면은 여러 번 손때가 묻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순애는 그 상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먼지떨이를 들고 있던 손이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자꾸 눈이 갔어요. 그거 회장님 도장함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주방 담당 이 선생님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쓰셨다고 들었어요. 평생 함께한 물건이래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계약에 저 도장을 찍으신대요. 이번에도 그러실 거래요. 이 선생님은 부엌으로 돌아갔고 순애는 다시 도장함을 봤어요. 빨간 끈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순애는 2층 응접실을 정리하러 올라갔습니다. 큰 식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여회장의 사위인 박도연 대표와 비서 2명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평생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회도 찬성했고 주주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컵과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오후 2시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시간. 순애는 휴대전화를 꺼내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응, 순애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할머니는요? 나도 먹었어.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순애는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약은요? 아침에 먹었어. 걱정 마. 제가 이번 일 잘 해내면요, 병원비 걱정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순애. 힘내거라. 전화를 끊고 순애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배경 화면에는 외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떠 있었어요. 밤 9시 순애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 임대 단지 부부는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세요. 박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단지 이름이요? 여회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신월 3단지입니다. 재개발 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순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월 3단지. 그곳은 외할머니가 사는 곳이었어요. 순애는 숨을 참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언제 통보하나요? 계약 체결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박도연의 대답이 들렸어요. 순애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순애는 창밖을 보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신월 3단지, 재개발, 계약, 외할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와 불을 켰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 속 외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애의 눈빛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본 서재 책상 위 빨간 도장함과 두툼한 계약서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도장이 할머니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다가 소파 옆 TV 앞에서 멈췄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잡혔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와 좁은 골목길, 계단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신월 3단지였어요.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공 청소기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재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외할머니가 사는 건물이 멀리 보였어요. 순애는 천천히 진공 청소기를 껐습니다.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전 11시 순애는 장을 보러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외할머니 단지에 사는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애야, 나 박 아주머니야. 할머니 괜찮으시지? 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말이야. 요 며칠 사이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꾸 단지에 와서 사진을 찍고 다니더라고. 순애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사진이요? 응, 건물도 찍고 주차장도 찍고 무슨 일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 아주머니, 혹시 재개발 이야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재개발?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 아니야?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 잘 모셔드려.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 사진 촬영, 재개발,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순애는 응접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 회장이 손님을 맞이하는 소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옆에는 최성호 법무실장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응접실로 들어왔고 순애는 부엌으로 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을 쟁반에 올리고 조용히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여 회장이 찻잔을 받았습니다. 순애는 박도현과 최성호에게도 차를 내밀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와 여러 장의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쪽에 서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지 기다렸습니다. 박도연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번 계약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회장님께서 서명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최성우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려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 회장이 그를 바라봤어요. 이번 계약에 서명하시면 그룹 재단과 개인 재산이 모두 계약 담보로 묶입니다. 담보요? 네. 그래야 상대 측에서도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성호는 계약서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만약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초기 투자금이 3배 이상입니다.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금액이죠.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손을 쥐었습니다. 박도연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계약은 그룹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노인 임대 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이미 조율돼 있습니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대부분 옮겨가시게 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자신 있었어요. 물론 일부 세대는 조건이 맞지 않아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보상 조건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죠. 순애는 찻주전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도현과 최성우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틀 후 서명식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순애는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쟁반에 올리고 서류들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때 계약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줄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강제 이주 대상 세대, 보상 기준 미충족 시 계약 해지 가능.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성우가 다시 응접실로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서류를 빠뜨렸네요. 그는 순애 손에서 종이를 급히 가져갔습니다. 이건 내부 자료라 외부에 공개되면 안 돼요. 최성우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본 문장을 떠올렸어요. 강제 이주, 보상 기준 미충족, 계약 해지, 밤 9시 30분. 순애는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여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순애는 입술을 적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에서 신월 3단지 이야기 나온 거 맞나요? 여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요? 제 외할머니가 거기 사세요. 여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래서요? 순애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서류를 봤는데요. 강제 이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서류를 봤다고요? 여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해요.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웠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여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정부가 어디까지 들었죠? 순애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그 단지에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이 할 일은 집안일이에요. 회사 계약은 당신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여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여회장은 대답 없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여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마지막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회장은 서재에 앉아 어젯밤 순애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신월 3단지.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 나왔어요. 낡은 건물 앞에서 찍은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신월 3단지였어요. 당시 재개발 위기에 놓인 달동네를 노인 임대 단지로 바꾸며 여회장이 직접 참석했던 자리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절대 돈 때문에 넘기지 말자. 여회장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오전 10시 그룹 본사 회의실. 이사진 5명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회장도 자리에 앉았어요. 스크린에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 및 그룹 구조 조정 계획. 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박도연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투자 규모, 예상 수익률, 주가 상승 전망. 모두 긍정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즉시 그룹 신용 등급이 상승하고 주주들의 신뢰도 회복될 것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노인 임대 단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미 조율됐습니다. 대부분 새 아파트로 이주하시고 일부는 보상금으로 정리됩니다. 여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신월 3단지라는 이름은 아주 작게 한 줄로만 적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도연이 여 회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둘은 복도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어제 가정부가 어머님께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왔더군. 감정적인 이야기로 결정을 흔들면 안 됩니다. 가정부는 집안일만 하게 하시고 회사 의사결정에서는 멀리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네. 여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같은 시각 그룹 본사 감사실 38살 이지은 대리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계약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파일이 나란히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초안 계약서, 다른 하나는 최종 계약서였습니다. 이지은은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문장을 하나씩 비교했어요. 대부분 내용은 비슷했지만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노인 임대 단지 주민 전체에 대한 이주 대책 및 보상 기준을 명시하며 강제 이주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인 임대 단지 주민 중 조건 충족 세대에 한해 이주 지원, 기타 세대는 별도 협의 후 정리 가능. 이지은은 두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강제 이주 불가라는 문장이 사라지고 정리 가능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 수정 이력을 확인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수정자는 최성호 법무실장이었습니다. 이지은은 화면을 캡처하고 별도 폴더에 저장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순애는 휴게실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반나절 휴가를 받은 날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신월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가자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신월 3단지 입구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과 녹슨 철문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 양쪽으로 빨래가 널려 있었고 화분들이 계단마다 놓여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순애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순애야. 어쩐 일이야?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부엌 한쪽에는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어요.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래, 앉아라. 할머니가 차 끓여줄게. 외할머니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지 안골목길과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0년 넘었지. 내 엄마가 고등학생 때 이사 왔으니까. 외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요즘 단지에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꾸 사진 찍고 다닌다던데요. 외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며칠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 우리도 뭔지 잘 모르겠어. 혹시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재개발?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무 말 없고 순애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혹시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할머니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요. 나야 뭐, 갈 데가 있으면 가야지.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갈 곳 없는 분들이 많아. 외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윗집 박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 가기도 힘들어. 옆집 김할아버지는 연금이 적어서 월세도 못 내실 거야. 다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응, 10년, 20년씩 산 분들이 대부분이야. 나이 들어서 또 이사 간다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순애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5시, 순애는 단지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단지 건물이 저녁 햇살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 안에 사는 어르신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이웃 어르신들, 모두 갈 곳이 막막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단지 어르신들의 이야기, 할머니의 말, 박할머니와 김할아버지 이야기, 모두 적고 나서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 여회장에게 전해야 했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습니다. 밤 9시, 순애는 여회장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응접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박도영과 최성호가 여회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그때 박도연이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애는 급히 몸을 숨겼어요. 박도연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순애 씨? 박도연이 순애를 발견했어요. 왜 여기 서 있어요? 아, 청소하러 왔는데요. 지금은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내일 하세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애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박도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순애는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단지 풍경과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의실 화면에 떠있던 숫자들도 생각났습니다. 투자 규모, 수익률, 주가, 그 속에 사람은 없었어요. 순애는 휴대전화를 켜 오늘 찍어둔 사진을 봤습니다. 단지 입구, 골목길, 계단, 할머니 창문. 사진 속 풍경은 낡고 오래됐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사진을 한참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이 들어서 또 이사 간다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순애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그룹 본사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계약 발표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문장이 지나갔어요. 신월 3단지 포함, 노인 임대 단지 자산 유동화 계획. 회의실 불이 꺼지고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애는 단지 주민 대표인 김 반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장님, 저 순애예요. 할머니 손녀인데요. 응, 순애야. 무슨 일이니? 혹시 반장님
회장님 한 분 만나실 수 있으세요? 회장님? 네, 단지 재개발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할 분이 계세요. 김 반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래, 할머니 손녀가 하는 말이니 한번 만나보지. 언제 어디서 만날까?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순애는 저택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여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뭔가요? 단지 주민 대표님이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 여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재개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대요. 어르신들이 너무 불안해하세요. 여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만나보죠. 내일 오후 3시 여기서 만나도록 하세요. 순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날 저녁 박도연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순애는 응접실에서 차를 준비하다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어머님, 내일 약속 취소하셔야 합니다. 무슨 약속? 단지 주민 대표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 회장은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만나서 안 될 게 뭐 있나? 지금은 민감한 시기입니다. 계약 전에 주민들과 접촉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무팀에서도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서명식 이후에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 회장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순애는 찻주전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반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약속이 취소됐대요. 취소? 갑자기 왜? 회사 사정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김 반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바쁜 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순애야. 내 잘못은 아니잖니. 전화를 끊고 순애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같은 시각, 그룹 본사 감사실. 이지은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약 관련 파일을 하나씩 내려받고 있었습니다. 초안 계약서, 최종 계약서, 이사회 자료, 부동산 평가서, 모든 파일을 별도 폴더에 저장했어요. USB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파일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지은은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사가 끝나고 USB를 뽑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2시 이지은은 프린터실에서 2장의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왼쪽은 초안 계약서, 오른쪽은 최종 계약서. 형광펜을 들고 달라진 부분에 줄을 그었어요. 초안 강제 이주는 불가합니다. 최종 별도 협의 후 정리 가능. 이지은은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분명한 조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조작이었어요. 오후 4시 순애는 본사 로비에 있었습니다. 여 회장이 회의 참석차 본사에 오신다는 비서의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 구석에 서서 여 회장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때 박도연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순애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애 씨, 왜 여기 있어요?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단지 주민들 이야기요.
박도연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순애 씨, 가정부는 자기 자리나 지키세요.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멈춰 섰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할머니 걱정은 집에서 하세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청소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계약을 안다고 이런 데까지 찾아와서 난리예요?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본사에 오지 마시고요. 박도연은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순애는 로비를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봤어요. 로비에서 있었던 일. 여성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감사실 이지은이라고 해요. 순애는 명함을 받았어요. 저는 김순애예요.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이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월 3단지 때문에 오신 거죠?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 계약 자료를 검토했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초안과 최종 계약서 비교 자료였어요. 여기 보세요. 초안에는 강제 이주 불가라고 명시됐는데 최종본에서는 문장이 바뀌었어요. 순애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들을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도요? 보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나가셔야 해요.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계약이 정말 맞는 건지. 그럼 막을 수 있나요? 증거가 필요해요. 조작된 계약서, 전산 수정 기록, 내부 지시 문서 같은 거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지은은 순애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우리 조심히 움직여요. 들키면 둘 다 끝이에요.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본사 임원 회의실 박도영과 최성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식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어요. 내부 입단속 확실히 하세요. 회의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됩니다. 최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법무팀, 감사팀, 비서실에 보안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가정부는요? 해고 통보 준비했습니다. 서명식 끝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계약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도 곧 서명하실 겁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밤 9시 본사 감사실 이지은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원본 계약 로그가 떠 있었어요. USB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0%,
60%, 70%. 이지은은 주변을 살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80%.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은은 몸을 굳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90%. 누군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이지은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95%.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감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담당 아주머니였어요. 아이고, 아직도 일하세요? 이지은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너무 늦지 말고 들어가세요. 청소 아주머니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지은은 화면을 다시 봤어요. 복사 완료. USB를 빼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다음 날 아침, 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 계약 서명식. 이틀 후 오후 3시 서울 그랜드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진행. 뉴스에도 이 소식이 나왔어요. 주가가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룹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어요. 하지만 신월 3단지는 뉴스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신월 3단지 관리사무소.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개발이 확정됐다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김 반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아파트로 간다는데 정확한 조건은 모르겠어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상은 제대로 나와요?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사무소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르신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이지은은 순애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순애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초안 계약서, 최종 계약서, 전산 수정 로그, 내부 회의 자료까지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죠? 이지은은 순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집 안에서 순애 씨밖에 없을지 몰라요. 회장님 말씀이세요? 네. 서명하시기 전에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순애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정말 큰일 나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순애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박도연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 최성우도 함께였어요. 순애 씨, 순애는 손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네, 내일은 집에서 쉬세요. 내일이요? 갑자기 휴가를 드리게 됐어요. 하루 푹 쉬세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일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일은 회장님 일정이 특별해서 집에 사람이 없는 게 좋겠어요. 최성우가 덧붙였습니다. 집에서 푹 쉬시고 모레부터 다시 나오세요. 순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무언가 이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시고 내일은 편히 쉬세요. 두 사람은 부엌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밤 10시
박도현과 최성호는 저택 응접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정부는 내일 집에 못 오게 했습니다. 최성호가 보고했어요. 잘했어요. 서명식 당일까지 저택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세요. 혹시 호텔로 오면요? 경비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출입 명단에 없는 사람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박도연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내일만 넘기면 모든 게 끝나요. 같은 시각, 여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도장함이 놓여 있었어요. 도장함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을 운영하며 처음으로 큰 계약을 맺던 날, 이 도장을 찍으며 다짐했던 말들, 사람을 살리는 계약, 약자를 지키는 계약, 정직한 계약. 하지만 지금은요? 여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순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모습. 여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순애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USB를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메모지에 호텔 주소와 서명식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후 3시, 서울 그랜드 호텔 에메랄드홀. 순애는 지도 앱을 열어 호텔까지 가는 길을 확인했어요. 지하철로 40분, 걸어서 10분, 도착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순애는 외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내일 꼭 할 일이 있어요. 오늘 하루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었어요.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고시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마셨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순애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저택 주방. 이 선생님이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야, 오늘 쉬는 거 맞지? 네, 선생님. 그래, 푹 쉬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감사해요, 선생님. 전화를 끊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 11시, 12시. 순애는 시계만 바라보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오후 1시. 순애는 가방을 들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역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됐어요. 3분 후, 순애는 가방 끈을 꽉 잡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서울 그랜드 호텔 앞. 순애는 지하철역에서 나와 호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순애는 자신의 옷차림을 봤습니다. 낡은 가디건과 청바지, 운동화.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순애는 호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했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높은 천장,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애는 안내판을 찾았습니다. 에메랄드홀 3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 2명이 순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순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3층 에메랄드홀이요. 초대장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요. 초대장 없으시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경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명숙 회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출입 명단에 없으신 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다른 경비도 다가왔어요. 2명의 경비가 순애를 에워쌌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이쪽을 봤어요. 순애는 가방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딱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주세요. 경비가 순애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순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정말 급해요. 회장님이 저를 알아요. 나가주세요. 경비의 손이 순애의 팔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애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50분. 순애는 경비 2명에게 둘러싸여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무슨 일이래요? 순애는 경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저는 회장님께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순애는 뒤로 물러서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쳤어요. 한명숙 회장님, 순애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신월 3단지 어르신들이. 위험해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쏠렸습니다. 경비 2명이 순애에게 달려들었어요. 한 명이 왼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이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순애는 몸부림쳤어요. 놔주세요. 저 정말 급해요. 경비들이 순애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바닥을 질질 끌려갔어요. 순애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순애의 가방 끈이 끊어졌습니다.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컥.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지갑, 외할머니 사진, 메모지 뭉치, 검은색 USB.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사방으로 굴러갔어요. 순애는 가방을 주우려 했지만 경비들이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제 물건이에요. 나중에 찾아가세요. 경비들은 순애를 계속 끌었어요. 순애의 무릎이 바닥에 스쳤습니다. 청바지에 먼지가 묻었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이쪽을 봤습니다. 저 사람 시위하러 온 거 아니야? 호텔에서 저러면 어떡해.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순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 내려왔어요. 로비 상황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박도연이 경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정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요? 경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도연은 순애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순애 씨,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예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계약서가 조작됐어요. 조작?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청소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계약을 안다고 여기까지 와서 난리예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늘어났어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단지 어르신들을 지키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집에서 지키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요. 박도연이 경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내보내요. 더 강하게 해도 돼요. 경비들이 순애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순애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파요. 하지만 경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를 로비 출구 쪽으로 끌고 갔어요. 순애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한명숙 회장님,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호텔 밖 인도, 경비들이 순애를 밀쳐냈습니다. 순애는 비틀거리다 인도 화단 옆에 주저앉았어요. 무릎과 손바닥에 흙이 묻었습니다. 가디건 소매가 찢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순애를 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순애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울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호텔 입구를 바라봤어요. 높은 건물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메모지는 있었지만 USB가 없었어요. 가방도 로비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순애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안 들어줘요? 왜요? 순애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로비. 이지은이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둘러봤어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직원 2명이 치우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는 사람 물건이거든요. 이지은은 허리를 숙여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지갑, 메모지, 사진, 그리고 검은색 USB. 이지은은 USB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직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가방에 넣고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따가 주인에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직원은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지은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5분, 3층 에메랄드홀.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는 여회장과 계약 당사자들, 이사진,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 중앙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 끈으로 묶인 도장함이 놓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명숙 회장님의 해외 자본 유치 계약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회장은 도장함에 손을 얹었어요. 빨간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도장함 뚜껑을 열자 오래된 도장이 보였어요. 여회장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계약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어요. 빈 공간이 여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도장에 인주를 묻혔어요.
붉은색 인주가 도장 끝에 묻었습니다. 계약서 위로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3cm, 2cm, 1cm. 도장이 종이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어요. 여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와 어르신들이 집을 잃어요. 회장님, 여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여 회장을 바라봤어요.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최성우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여 회장은 도장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계약서에서 멀어졌어요.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봤어요.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노인 임대 단지, 보상 조건, 강제 이주 조항. 여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도장을 들어 올렸어요. 서명란 위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도장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살짝 눌렀어요. 하지만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 회장은 도장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15분, 에메랄드홀 회의실. 여 회장은 계약서 위에서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잠시 검토 중이십니다. 모두 조용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이지은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화면을 켰어요. 앞쪽 대형 스크린과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이지은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태블릿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초안 계약서, 최종 계약서, 전산 수정 로그, 내부 회의 자료.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 회장은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도장을 서명란 위로 가져갔어요. 1cm 거리. 눈을 감았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로비에서 끌려나가며 목이 쉬도록 소리치던 모습. 회장님,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 돼요. 여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도장을 계약서에서 멀리 치웠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잠깐만요. 이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감사실 이지은 대리입니다. 서명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박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지은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을 조작했어요. 앞쪽 대형 스크린에 2개의 문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초안 계약서, 오른쪽은 최종 계약서. 여러분, 이 두 계약서를 비교해 보세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지은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인 임대 단지 주민 전체에 대한 이주 대책 및 보상 기준을 명시하며 강제 이주는 불가합니다.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였어요. 하지만 최종본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인 임대 단지 주민 중 조건 충족 세대에 한해 이주 지원, 기타 세대는 별도 협의 후 정리 가능. 이사진과 기자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강제 이주 불가라는 문장이 사라지고 정리 가능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지은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이건 전산 수정 로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최성우 법무실장이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수정자 최성호. 수정시간 금요일 오후 6시 15분. 수정 항목 노인 임대 단지 관련 조항. 최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부 기밀 자료예요. 무단으로 유출한 거잖아요. 기밀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이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도연이 이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거 꺼요.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건 범죄예요. 진실을 감추는 것도 범죄입니다. 이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속삭였어요. 저게 사실이에요?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거야? 기자들이 노트북을 꺼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여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여 회장이 이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료 사실인가요? 네, 회장님. 모두 전산에 기록된 내역입니다. 여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부 직원의 월권이에요. 서명식을 계속 진행하시죠. 월권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이지은이 말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기자는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호텔 로비 영상이 재생됐어요. 영상 속에서 순애가 경비 2명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 돼요. 순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제 외할머니와 어르신들이 집을 잃습니다. 경비들이 순애를 더 세게 끌었습니다. 순애의 가방이 떨어졌어요.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애는 무릎이 바닥에 스치며 비틀거렸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계약을 안다고 여기까지 와서 난리예요? 영상 속 순애는 얼굴에 눈물과 먼지가 묻은 채 호텔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여 회장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얼굴, 떨리는 목소리, 끌려가는 모습, 여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자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모습,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때, 여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를 눌렀습니다. 여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 빨간 도장함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도장함을 옆으로 밀었어요. 계약서에서 멀리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계약은 파기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제가 신월 3단지를 만들 때 약속했습니다. 이곳은 절대 돈 때문에 넘기지 않겠다고. 여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잊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 회장은 테이블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단지 주민 대표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를 구부려 깊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 반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 회장의 떨리는 어깨가 화면에 잡혔어요. 여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저는 제 사재를 출연해 단지 리모델링 비용을 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속 그곳에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 회장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가정부 김순애 씨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의 용기를 무시했습니다. 여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도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최성호가 팔을 잡아 말렸어요. 지금 나서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의사가 일어났어요. 박도연 대표와 최성호 실장은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조작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한 일이에요.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여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성호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경비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도연 씨, 최성호 씨, 나가주시죠.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최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경비를 따라 나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여 회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빨간 도장함을 집어들었어요. 빨간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이 도장은 사람을 살리는 계약에만 쓰겠습니다. 여 회장은 도장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다시는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신월 3단지는 재개발 대신 리모델링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외벽이 새로 칠해지고 계단 손잡이가 교체됐어요. 복지시설이 단지 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단지 입구 한쪽 작은 가게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애네 반찬 가게. 유리문 안쪽으로 작은 냉장고와 진열대가 보였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조림, 손으로 만든 반찬들이 작은 통에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어요. 박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뭐 있니? 할머니,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랑 멸치볶음 새로 했어요. 그래, 둘 다 조금씩 담아줘. 순애는 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반찬을 담았어요. 오후 4시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명숙 여회장이었습니다.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순애 씨. 여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반찬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장사 잘 되나요? 네, 단지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다행이네요. 여회장은 가방에서 빨간 끈으로 묶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도장함이었어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요? 순애 씨에게 드리려고 왔어요. 여회장은 도장함을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순애는 도장함을 바라봤어요. 제가 받아도 되나요? 이 도장은 사람을 살리는 계약에만 쓴다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여회장은 도장함을 순애 쪽으로 밀었습니다.
순애 씨가 그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함을 받았습니다. 빨간 끈을 천천히 풀었어요. 뚜껑을 열자 도장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여회장의 손글씨였습니다. 신월 3단지는 영구보장 주거 단지로 지정합니다. 한명숙. 아래에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여회장도 눈가를 살짝 닦았어요. 여회장은 가게 한쪽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도장함을 두면 어떨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함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빨간 끈이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이제 이 동네를 지키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여회장이 말했어요. 네, 잘 지킬게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도장함을 바라봤습니다. 여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만 가볼게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회장님도요. 여회장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순애는 창밖으로 여회장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차가 여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회장은 차에 타지 않고 단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골목길을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룹 본사 감사실, 이지은은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건이었어요. 이번에는 숫자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이 계약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 약자는 보호되고 있나? 투명한 절차인가? 이지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걸 이제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도현과 최성호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단지 주민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현, 계약서 조작, 업무상 배임, 내부정보 은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최성호, 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최성호도 눈을 감았습니다. 두 피고인은 향후 10년간 상장 기업 임원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재벌 사위의 몰락, 계약서 조작 사건, 시민의 용기가 기업을 바꾸다. 한 달 후, 순애는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외할머니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순애야. 들어와. 순애는 손에 든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저녁 드세요. 고마워, 우리 순애. 할머니는 반찬통을 받아 부엌 식탁에 놓으셨습니다. 같이 먹자. 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순애에게 건넸어요. 우리 순애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내가 이 동네를 지켜줬어.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순애도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어르신들이 계속 여기 계셔야 제가 마음 편해요. 저녁을 먹고
순애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선반이 빨간 도장함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도장함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빨간 끈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을 내쫓는 계약은 이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게요. 순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장함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단지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켜놓은 불빛, 저녁을 준비하는 연기,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 순애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을 도와야 했고, 더 많은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함을 한 번 더 봤어요. 빨간 끈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여 회장은 자택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순애의 반찬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단지 어르신들과 순애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직은 내려놓았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받고 이익이 아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몇 주 후 순애는 단지 앞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어요. 한명숙 전 회장,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재단 설립, 전 재산 절반 출연, 영구 임대주택 확대 지원. 순애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순애야, 오늘 뭐 있어?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요. 그래, 하나 줘. 순애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어르신이 돈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운 건 우리지. 어르신은 반찬을 들고 나가셨어요. 순애는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진열대를 닫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순애는 마지막으로 도장함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빨간 끈이 여전히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도장함을 어루만졌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언제까지나? 순애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단지 골목길을 걸어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가게 창문 너머로 도장함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빨간 끈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계속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 드라마이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